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만남은 나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인간관계를 다 결정하는 최고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만남과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남과 인간관계가 인간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는 복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삼위일체라는 복수 형태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로라는 말은 단수이지만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인간이라는 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복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가지는 인간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는 사랑의 관계와 미움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조화와 하나됨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지만 미움의 관계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슬픔과 분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는 몇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와 부부지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내 존재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단 한 사람과만 가지게 되는 유일성이 있는 관계입니다. 다음은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가지게 되는 관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과 복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관계로서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계는 하나의 나무가 뿌리와 줄기와 잎과 열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로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지면 잎과 열매가 많고 실해지듯이 부모 자식이나 부부 관계는 친구들과 이웃과의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유일성이 있는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부부가 자기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내들이 친구들과의 관계는 좀 소홀해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결혼을 한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외형적으로는 계속 친구를 만나고 모임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혼 전만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주 원인이 대체적으로 아내들이 외부 활동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들에게 순종적이고 모범적인 아내일수록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친구들을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수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이것이 좀 힘들어집니다. 친구들과 모처럼 만나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다가도 어떤 한 사람이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난 빨리 가야 돼. 남편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옆에서 애들과 남편은 너만 있니?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 더 많이 하다 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좀 늦게 들어가요 라고 하면 아내가 지금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남편은 아니 무슨 친구들을 만났기에 그렇게 늦어, 낮에 만나도 되잖아, 대충 빨리 하고 돌아와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아내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게 되고, 이런 부담감은 결국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좁은 세상에서 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집으로 초대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용돈도 넉넉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내가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맞벌이일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내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주는 좋은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아내는 내가 미처 돌봐주지 못했을 때에도 스스로 혼자 잘 설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남편들만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고 아내들도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사실 가정에서 아내와의 솔직한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자존심상 아내에게까지도 털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는데, 이것은 또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많은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아내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경우에도 원래 뿌리와 줄기가 나무잎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풍성한 나무잎이 뿌리를 강하게 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들 각자의 친구 관계는 신앙생활과 부부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 관계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배우자의 친구 부부를 같이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같이 친해진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끼리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끼리도 또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고 사역과 비전을 같이 나누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가까지도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생활의 재미도 많아지고, 그래서 개인의 친구 관계가 부부간의 친구가 되고 아이들까지 합쳐 삼겹줄이 되고 보니까 인간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삼겹줄은 외줄보다 더 강하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친구 관계는 사람들을 훨씬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